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성진쌤입니다. 우리 되게 오랜만에 만나보네요. 오늘 배울 내용은 산업혁명입니다. 선생님이 산업혁명 여러분들에게 가르칠까 말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수업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산업혁명을 논하지 않고 나중에 계속 제가 언급할 부르주아 그리고 노동자 계층을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산업혁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업혁명을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던 이유가 사실 쌤이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임용고시 공부할 때부터 그 세계 3대 시민혁명, 영국혁명, 미국혁명,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을 그쪽만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혁명은 별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하려고 하니까 확실히 그 전에 했던 것들보다 좀 설명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내 스스로도 아는 게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껴가지고 나중에 제국주의나 아니면 자유주의, 민족주의 할 때 그때 계속 산업혁명이 언급될 거니까 그때 잠깐 언급할까라고 고민도 했으나 그냥 이왕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산업혁명을 토대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까지 설명해야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식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서 오늘 부족하지만 산업혁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 배울 내용은요 126페이지에서 131페이지 그러니까 무려 3장에 걸쳐서 한 번에 나가죠. 아무래도 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한 줄짜리, 두 줄짜리를 좀 길게 설명을 할 수 있어도 오늘은 그게 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일단 산업혁명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에서 가장 먼저 발생됐는데요. 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었던 내용 크게 4가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어떠한 분야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퍼져나갔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산업혁명이 진행됐는지 알아본 다음에 자,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빼놓을 수 없겠죠.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을 팔았으면 다시 돈이 생기고 또 물건을 만들고 팔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 발전한 자본주의 알아볼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 자본가들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노동자들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등장한 사상, 사회주의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 여러분들 지금 듣기에 선생님이 사회주의 좋게 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좀 민감하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북쪽에 있는 그 동네 때문에요.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 사회주의라는 건요 등장할 때만 해도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또는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그 사회주의를 올바르게 실현시키지 못해서 지금 위에 있는 그 돼지 삼형제 3부자죠. 걔네들처럼 독재에 가거나 아니면 소련의 스탈린 같은 놈들이 독재자가 나왔지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그냥 딱 중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좌우 치우치지 말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당시에서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국에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가 아니죠. 산업혁명이 등장한 4가지 이유부터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25페이지에 있는 이 사진 벌써 몇 번째 보는지 모르겠죠. 메리와 윌리엄이 권리장전을 승인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1689년에 권리장전 승인했다는 건 17세기 말에 영국은 이미 식민혁명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미국혁명 18세기 후반, 마찬가지로 프랑스 대혁명 18세기 후반, 이때 혁명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국내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프랑스는 그 혁명에 맞서가지고 대프랑스 동맹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자,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정치가 안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더욱더 또는 마음껏 자신들의 상업을 또는 산업을 열심히 경제활동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가 안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또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보면요. 당시 영국은 2차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 가지고 농토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도시로 와서 임금 노동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 도시에 있었어요. 자, 중세 장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봤던 내용이죠. 중세 같은 경우 보면요. 영주성, 교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 농토에 일단 주목해 보자고요. 보다시피 농토가 이렇게 막 흩어져 있고요. 나아가서 딱 개방되어 있습니다. 장원에서는요, 우리 어디도 울타리라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공동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1차 인클로저 운동, 그리고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을 보면요. 울타리치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펜스를 치는 거예요. 경작지에다가 펜스. 그리고 너 이제 여기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어요? 아니, 펜스 치어 뭐하냐? 어차피 농사 짓는 사람 필요한 거 아니냐? 그게 농지에서 쫓겨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농토에 남아서 또는 시골에 남아서 그냥 농사 지으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자, 산업혁명이 시작될 당시 영국에서는요, 농업혁명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밭 가는 거 또는 약간 그 땅의 비옥도에 도움되는 순무 또는 클로버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옛날보다 더 작은 일손으로 이렇게 큰 땅을 경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농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일손이 덜 필요한데 여기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라까지 하니 농토에서 쫓겨난 농민들이죠. 네, 농민들이 도시로 가가지고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요,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석탄 그리고 철 같은 걸 토대로 산업혁명이 발전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양한 물건들 또는 대량의 물건들을 만들어서 내다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공장이 돌아갈 수 없거든요. 따라서 안정된 시장이 필요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드넓은 해외 식민지가 있었으므로 안정적인 시장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영국은 정치가 매우 안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활동하기가 매우 좋았고요. 두 번째, 제-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농토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해줬다는 거. 세 번째, 영국은 목 아프다. 다시 계속. 세 번째, 영국은 풍부한 지하 자원, 특히 석탄, 철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공장을 더욱 쉽게 돌릴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공장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아닌 많은 물건들을 쉽게 또는 안정적으로 내다 팔 수 있는 해외 식민지가 있었으므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발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산업혁명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그 전개 과정 볼게요. 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증기기관입니다. 제임스 와트가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해요. 증기기관은 수증기를 열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기계를 돌리는 거라고 합니다. 자세한 원리는 쌤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역사 공부해서 이런 것들 있다까지만 나도 흥미가 있지 이게 어떠한 원리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건지 자세히는 쌤이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수증기 이 정도만 알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영국의 산업 중에서 면직물 산업이 가장 먼저 발전됐습니다. 면직물이라는 건 면으로 옷 만드는 거 있죠? 면으로 짜는 거, 이런 것들 다 면직물 산업의 일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옛날에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내수공업이라고 해서 집에서 이 그림을 보면 엄마가 이렇게 손으로 기구 돌리면서 면직업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면직물 짜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 사거리부스 제니 방적기, 수력 방적기, 뮬 방적기 같은 방적기 또는 방직기들이 점점점 만들어지면서 이제 집에서 손으로 돌리는 단계가 아닌 공장에서 기계가 대량으로 뽑아내는, 즉 가내수공업 단계에서 공장제 기계공업 단계로 넘어가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면직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발전되었는데, 자, 한계가 발전되니까 다양한 분야에서도 점점점 산업혁명의 역할, 산업혁명의 깊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뻗어 나갔던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발전됐다는 건 교통입니다. 왜냐? 다양한 물건, 다양한이 아니죠, 자꾸. 많은 물건들을 찍어냈으면 그것들을 내다 팔아야 된다고. 빠르게, 그리고 많이. 안 그러면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 못하면요, 자본가들은 또 다른 돈을 못 생기기 때문에 공장을 계속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을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교통의 발달에서도 철도입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철도라고 당시를 묘사한 그림이죠. 자, 보면 증기기관차가 나와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돌 수 있었고, 또 원료들, 자원들 있죠. 그런 것들도 한 번에 많이 공장으로 운반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과 쉽게 연락하기 위해서 통신이 발달되었고요. 공장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철을 다루는 기술, 제철업, 그리고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 돈을 다루는 금융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가 농업에까지 뿌리를 뻗음으로써
더욱더 농업의 기계가 완성돼서 농토에는 농민들이 더 필요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 농민들이 어디로 가냐? 도시로 가가지고 도시의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당연히 영국에서 시작했다고 영국에서 끝나지 않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프랑스, 그리고 독일, 미국, 러시아 등등등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하전이 많았던 북동부, 그리고 독일은 1871년 통일 이후에 국가 주도로 경공업이 아닌 중화학공업, 미국 같은 경우에도 1863년 남북 전쟁 이후에 더욱더 국가가 발전되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늦었어요. 19세기 말 거쳐 20세기 초반까지 농업 사회였다가 20세기 초부터 점점 공업 사회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특히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영국을 매우 위협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제1차 산업,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면 독일과 미국은 좀 늦었지만 2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중공업, 그리고 석유를 기반으로 한 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나중에 이제 영국과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쟁이 나중에 특히 독일과 영국의 경쟁이 나중에 제국주의로 가는 또 하나의 발판도 되기도 해요. 교과서에 있는 독일의 중화학, 공업, 제철업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된 각국의 나라들은요, 내가 니보다 잘났다, 우리의 기술이 이 정도다 라고 다 같이 모여서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그 퍼포먼스가 바로 만국박람회였고요. 우리 교과서 12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거는요, 파리 만국박람회였고요. 파리 만국박람회 당시 대한제국도 소개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홍보하는 포스터 또한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업화가 발전되니까 함께 발전됐던 것이 바로 자본주의였는데요. 자본주의란 우리 한자로 풀이하면 그 자는 돈을 의미하고요. 아이고야. 안으로 빠져가지고 손으로 클릭하면서 하겠습니다. 참 별의별 걸 다 하죠 지금. 자, 계속할게요. 자, 돈을 의미하고요. 근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돈이 근본이 된 사회다라고 하는데 보다 더 교과서적인 용어로 자본주의를 얘기하면요.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제가 가격 책정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생산과 소비의 시장 논리에서 결정되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랑 똑같은 거 반복이에요. 첫 번째, 공장제 기계공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교통의 발달으로 인해서 이 대량 생산된 것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다 빨리 많이 시장으로 운반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넓은 해외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더욱더 안정된 원료 공급지, 그래도 안정된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돈이 계속 굴러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발전하는 자본주의를 폭발적으로 더욱 발전시켰던 사상, 즉 자본주의를 서포트해줬던 사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근데 자유방임주의 하기 전에 쌤이 잠깐 언급한 게 또 있었네요. 자, 이 자본주의라는 게 정말 만들어지고 나서요,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집니다. 즉, 이전 사회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린 혈연을 중심으로, 즉 피를 중심으로 계급이 나눠졌죠. 아빠가 왕이면 나도 뭐 다음에 왕이 될 수 있고, 아빠가 귀족이면 귀족이 되든가 제후가 되든가 이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권력이 생깁니다. 그 권력은 바로 돈이에요. 이제는 돈을 가진 자와 돈을 못 가진 자로 자본가,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 그리고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라는 새로운 계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본가들은요, 자본가, 돈을 가진 자, 부르주아,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는 임금으로 사는 사람, 쌤도 임금으로 살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금으로 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자라는 겁니다. 자, 당시 자본가들이 매우 좋아했던 사상이 바로 자유방임주의, 즉 자본주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서포터 해줬던 사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따르면 모든
모든 그런 거 있죠.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모든 것들은 생산과 소비, 즉 시장에서 돌아가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두면 경제는 알아서 잘 돌아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사회에 더 많은 부를 선물해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의 간섭이 낮아지고 자본가들은 더욱더 마음껏 상업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었죠. 자본가들이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 애덤 스미스가 하나 좀 간과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 사람이 우리 교과서대로 따지면, 교과서에 있는 걸 보면요, 이렇게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시장의 논리대로 냅두면 더 많은 부가 사회에 갈 거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여기서 쌤이 가진 의심은 당연히 더 많은 부는 생기겠지만 이 더 많은 부가 과연 노동자들한테까지 갔을까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노동자들한테까지 갔으면 이후에 있을 각종 사회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안 됐을 거고, 그리고 과연 사회주의가 등장했을까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음, 자, 이렇게 자유방임주의, 그리고 그를 토대로 더욱 발전된 자본주의, 그리고 이 산업혁명, 이것들이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갖다 줬는지 보면요, 일단 좋은 점, 굿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일단 공장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더 많은 생산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만국박람회 떠야지 열었죠. 이거는 최초의 만국박람회, 런던 만국박람회인데요. 크리스탈 팰리스, 우리 번역으로 얘기하면 수정궁이라는 데서 각 나라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기차를 타면서 놀러까지 다닐 수 있었고요.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멀리 놀러 갔다, 즉 놀러라고 포스터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것도 있네요.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즐겼을까요? 아마도 부르주아를 필두로 한 돈이 있는 자들만 이러한 생활을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죠.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입니다. 시골에서 농지를 잃은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모여가지고 도시 노동자가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도시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어요.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몇 층, 고층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겠죠. 그렇다 이 사람들 어디 사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빈민촌 또는 판자촌, 집이 있으면 다행, 없으면 진짜 정말 널빤집 같은 거, 가건물 이런 거 지으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급하게 지어진 건물에 배수로, 쓰레기 처리장 이런 것들은 잘 갖춰져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영국 노동자들의 그 생활터를 보면요,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었고 똥오줌, 즉 오물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약간 먹기 위해서 온갖 벌레들, 쥐들 이런 것들이 들끓으면서 위생 상태는 최악에 놓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공장을 막 돌리게 냈더니 당연히 석탄 그리고 석유로 인해서 돌리는 공장들이 이렇게 검은 매연을 뿜으면서 대기오염 심각했고요.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생각도 많이 부족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 노동이 굉장히 문제였는데요. 9살도 안 되는 아기들이 12시간 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더 했겠죠. 이렇게 허리도 못 펴는 곳에서 14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일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아니, 그 부모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기들을 공장으로 보냅니까? 나 같으면 좀 못 살더라도 안 보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선생님이 어떠한 기록을 보니까 안 보내면 못 산대요. 도시에서 생활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진짜 내 새끼가 이렇게 일하는 게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새끼가 공장에서 일하는 걸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당장 생존이 문제였으니까요. 자,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던 노동자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러한 삶을 타개하고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즉 쉽게 줄여서 말하면 노조를 만들어서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일부 사람들은요, 러다이트 운동, 즉 기계 파괴 운동을 이런 식으로 벌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계가 만들어지고 기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새로운 직종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역사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당시 노동자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 파괴 운동을 벌인 이유는 기계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래서 나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기계를 파괴하자.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유방임주의 또는 그리고 그걸 토대로 더욱 발전한 자본주의가 그 당시에 자본가들, 즉 부르주아들을 위한 사상이었다면 이제 이 프롤레타리아들, 즉 노동자가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들을 위한 사상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생산시설과 생산물, 그리고 이런 생산, 소비 모두 함께 공동을 하자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약간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 이거는 나중에 보면 되겠습니다. 초기 사회주의는요, 오원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한 말 대표적으로 보면 생산과 소비를 공동으로 하자라는 이상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쌤이 생각해도 진짜 이상적인 사람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부르주아였고요. 쌤이 알기로는 이 사람 공장을 돌렸다. 자기가 직접 공장주였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가입니다. 근데 자본가가 어떠한 마인드 때문에 그랬는지 내가 이 사람의 자서전을 자세히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냥 모두 함께 잘 살자라는 마인드로 영국에서 다 같이 배 타고 미국, 즉 아메리카로 건너가가지고요. 자신이 이상향으로 꿈꾸던 마을을 만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실패해요. 뭐 사람들의 욕심이었는지 아니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이 원하던 그런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는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등장하는 사회주의가 바로 마르크스가 대표적인 과학적 사회주의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 대표적인 건 전 세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혁명을 통해 자본가 계층을 무너뜨리고 노동자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있던 많은 사회주의 혁명 또는 많은 노동투쟁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약간 오늘날 우리도 그래서 보면 그분들은 물론 싫어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많은 약간 노동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살짝 좀 폭력적인 이미지가 있는 분들도 꽤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물론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하면 솔직히 말해 재밌습니다. 쌤이도 학교 다닐 때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거든. 근데 막상 그때 공부할 때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것보다 굉장한 사람이고 진짜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거의 다 까먹어서 여러분들에게 별로 해줄 말이 없네요. 언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영국에서 4가지 이유, 정치적으로 안정돼가지고 자본가들이 마음껏 경제활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농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2차 인클로즈 운동을 통해 농토를 잃어 도시로 와서 그 사람들이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해줬다는 것. 3번째, 영국에서는 풍부한 지하자원, 특히 석탄 그리고 철 같은 게 많아서 공장을 돌리는데 더욱더 유리했고요. 4번째, 해외 식민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료 공급지 그리고 안정된 시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면직물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요, 각계 분야로 확대되었고 그리고 점점점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발전됐던 것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거고요. 이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로 인해서 더욱더 활기를 띨 수 있었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활기가 자본가들, 즉 부르주아에게는 더 많은 삶의 부를 가져다 주지만 안타깝게도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고 그러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다라는 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수업 못 듣는 학생들은요, 자, 이거 유튜브 다 봤으면은 이제 이학수터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내준 과제 하면 되겠죠?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